자, 그럼 세계 마지막으로 다원 탐색 트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원 탐색 트리, 대표적 트리로 B트리, 그리고 B트리의 형제들이죠. B스타 트리 혹은 B 플러스 트리 등이 있는데, 다원 탐색 트리는 균형 이진 탐색 트리, 우리가 앞절에서 배웠죠. 그것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덕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진 탐색 트리 문제를 해결한 균형 이진 탐색 트리 완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별 트리가 구현의 간편성 혹은 어느 정도 우수한 성능을 지니지만 높이의 문제와 그리고 높은 균형 유지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자, 높이 문제는 뭐냐? 결국 1000만 개의 자료를 만든다고 했을 때 높이가 최소 24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높이가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비교 연산을 좀 많이 수행해야 될 수가 있죠. 그렇죠? 따라서 높이를 좀 감소시키고 싶다.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높은 균형 유지 비용인데, 결국 이진 탐색 트리는 자식으로 2개밖에 못 가지게 되죠. 따라서 계속 자료가 추가됨에 따라서 균형 유지 연산이 계속 발생할 빈도수가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균형 유지 연산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 자, 그러려면 자식 노드를 2개씩까지는 이진 트리의 구조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다원 탐색 트리는 결국 자식 노드로 n개의 자식 노드를 가지는 그런 트리, 탐색 트리를 통해서 이러한 균형 이진 탐색 트리의 문제점인 높이의 문제와 높은 균형 유지 비용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원 탐색 트리는 또 다른 말로 M1 탐색 트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M1 탐색 트리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런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째로 각각의 노드는 모두 0개부터 m개의 서브 트리를 가진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M1이니까 0개부터 m개까지의 서브 트리, 자식 노드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k개의 서브 트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k-1개의 자료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죠. 이 그림에서 몇 개의 서브 트리를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4개의 서브 트리를 가지죠? 자, 딱 그 경우 몇 개의 자료를 저장하죠? 하나, 둘, 셋. 자, 그러니까 4 빼기 1. 3개의 자료를 저장하죠? 자, 이런 특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k개의 서브 트리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k는 m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죠? 자, 다음 세 번째 특징으로, 자, 지금 현재 한 노드의 자료가 지금 3개가 저장되어 있는데, 자, 특정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검색키 값은 항상 검색키에 의해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키값에 의해서. 따라서 K1, 검색키 K1은 K2보다는 작아야겠죠? 작거나 같고, K2는 K3보다 작거나 같고,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검색키 값은 키값에 의해서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브트리의 검색키 값은 어떻게 될까요? 서브트리의 검색키 값은 자신의 부모 노드에 있는 키값에 의해서 그 값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 살펴보도록 할까? 이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자식 노드 같은 경우에는 부모 노드의 왼쪽 키값, 오른쪽 키값 K1과 K2죠? K1과 K2. K1보다는 크거나 같고 K2보다는 작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두 키값 사이에 있는 자식 노드가 아니라 자식 트리네요. 서브 트리네요. 그렇죠? 서브 트리는 두 노드 사이에 있는 서브 트리는 두 검색 키값 사이에 있는 값이 돼야 되고, 이것을 좀 더 엄격하게 엄밀하게 적어보자면, 자, 키 i 그리고 키 i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서브 트리 같은 경우에 서브 트리는 이 검색 키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i 플러스 1의 검색 키값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것. 즉 i번째 서브 트리 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i번째 서브 트리에 있는 데이터는
자료는 키 i보다는 크거나 같고 키 i 플러스 1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는 그런 특성이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 특성은 모든 서브트리는 여전히 M1 탐색트리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각각의 서브트리는 모두 다 M1 탐색트리라는 조건까지. 자, 이렇게 5가지 특성이 있는 것이 바로 M1 탐색트리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M1 다원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진 탐색 트리와 마찬가지로 트리의 어떤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B트리는 M1 탐색 트리에 몇 가지 추가적인 특성을 더 더해서 균형 상태가 유지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제약사항이 추가되는지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로 루트 노드 같은 경우에는 단말 노드이거나 그러니까 차일드 다른 서브 트리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단말 노드이거나 그게 아니다 싶으면 아닌 경우에는 2개에서 몇 개까지 M개의 서브 트리를 가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M은 트리의 일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 M개를 가지는데 자, 최소 몇 개? 2개 이상 M개 이하의 서브 트리를 가진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0 또는 1개 0개는 이제 단말 노드고요. 1개의 서브 트리를 가지려고 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오직 단말 노드이거나 단말 노드에 다 저장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식 하나의 서브 트리를 가질 바에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입니다. 루트 노드를 제외한 모든 내부 노드는 몇 개의 서브 트리를 가져야 될까요? 몇 개의 서브 트리? 2분의 M. 이 경우는 위올림이죠. 그러니까 소수점을 올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분의 M 윗올림보다는 크거나 같고 몇 개보다는 M개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점, 이 점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단말 노드는 몇 개의 자료를 가져야 될까요? 몇 개의 자료를 가져야 되냐면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M 윗올림 빼기 1보다는 크거나 같고 M-1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 개수만큼의 자료를 어디에서? 단말 노드에서 가질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말 노드는 같은 레벨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다른 레벨의 다른 레벨을 가지는 단말 노드는 일 수 없다는 뜻이 되고, 이 말은 곧 트리는 완전한 균형 상태를 항상 유지된다는 그런 의미로 파악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M값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본 이 특성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M이 3이면 2분의 3은 1.5니까 윗올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2가 되겠습니다. 4인 경우에도 2고 5인 경우에는 2분의 5는 2.5 윗올림이니까 3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M은 3, 4, 5. 그 다음에 2분의 M 윗올림 빼기 1이니까 이거는 1, 1, 2가 되겠네요. 그리고 M 빼기 1이니까 2, 3,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서브트리의 개수는 루트 노드를 제외한 모든 내부 노드에서 서브트리의 개수는 2분의 M 윗올림보다는 크거나 같고 M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M이 3인 경우는 2와 3 사이, 2 또는 3, 4인 경우는 2와 4, 5인 경우는 3, 5.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의 개수는 2분의 M 윗올림 빼기 1보다 크거나 같고 M-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최소 M이 3일 때는 1, 2, 4일 때는 1, 3, 5일 때는 2, 4, 2. 이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B트리에서 자료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균형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이 예제는 M이 5인 경우입니다. M이 5인 경우의 B트리입니다. M이 5인 경우에 서브트리 개수는 3과 5 사이고요. 그리고 최대 자료 개수는 2와 4 사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3과 5 사이, 2와 4 사이. 자, 그래서 근데 단 루트 노드는 어떻게 되죠? 루트 노드는 2와 M 사이죠. 2와 M 사이니까 루트 노드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루트 노드인 경우에 서브트리 몇 개죠? 하나, 두 개 이상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이 노드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자료와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서브트리를 가지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녀석들도 모두 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자료 추가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여기서 자료 검색키 값이 25인 자료를 추가한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먼저 저장할 자료 위치를 찾아야겠죠. 자, 그럼 이진 탐색 트리와 마찬가지로 저장되어 있는 키 값을 비교해서 작으면 왼쪽, 크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25와 102 검색키 값 비교하죠. 작죠? 그다음에 따라서 102의 왼쪽 서브 트리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25 검색키 값 10보다는 크죠? 그런데 35보다는 작습니다. 자, 따라서 이쪽 서브 트리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1, 22, 23, 23보다는 크죠? 따라서 바로 이 위치에 추가되면 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위치느냐? 23은 더 이상 자식 서브 트리가 없죠? 서브 트리가 없기 때문에 리프 노드이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이 추가되는 알 수가 있고, 우린 여기서 앞 슬라이드에서 살펴보았던 M1 트리의 특징 있죠? 예, i번째 키 값은 키 i 플러스 1번째 키 값, 예, i번째 서브 트리에 있는 모든 자료들은 검색 키 값이 키 i보다는 크거나 같고, 죄송합니다, 키 i 플러스 1보다는 작다는 이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 M1 탐색 트리에서 확인했죠. 바로 그 특성을 이용해서 바로 이 위치에 25 검색키가 25를 가진 자료가 추가되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B트리에서는 자료를 추가할 때 있어서 최대 몇 개의 자료까지 저장할 수 있었죠? 예, m-1개까지 저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m이 5다 그러면 4개까지 한 노드에서 자료를 저장할 수 있죠. 만약 그러면 이 경우에 5번째 자료가 추가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노드에 분할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 여기서 60이 추가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60을 추가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루트 노드이자 리프 노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자, 60은 50과 70 사이니까 여기에 60이 추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모두 몇 개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분할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분할은 어떻게 해주느냐? 예, 중간값, 쉽게 해서 가운데에 있는 녀석을 얘기하는 거죠. 가운데 값을 기준으로 두 개로 분할이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제일 가운데가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중에 가운데니까 50이 되겠네요. 그렇죠? 50이 위로 올라가지고요. 위로 올라가지고 나머지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할될까요? 예, 10과 30의 노드 하나랑 60과 70의 노드 하나, 그리고 루트 노드인 50 이렇게 해서 B트리가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 슬라이드에서 B트리에서 새로운 자료가 추가될 때 노드에 저장되는 최대 개수 m-1개를 초과하는 그런 자료가 추가된 경우는 중간값을 가지는 자료가 위로 상위 페런트 노드로 올라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할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 분할이 여러 단계, 다단계에 거쳐서 발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두 번째 예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새로운 자료 65가 추가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4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 m이 5인데 5라서 4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데 다섯 번째 자료죠. 그러면 65가 위로, 중간값인 65 위로 추가되고 왼쪽과 오른쪽 두 개로 쪼개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때요? 65가 가성주로 중간에 올라갔다 치고요. 36, 65, 69, 90이 되는 거죠. 그리고 65의 왼쪽과 오른쪽 서브트리로 이렇게 각각이 분할된 녀석이 차지하게 되겠죠. 근데 30, 60, 65, 69, 90 다섯 개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중간값이 위로 올라가줘야 되겠죠. 근데 이 지금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로 중간값 65네요. 그렇죠? 따라서 65가 위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더 이상 부모 노드가 없죠. 따라서 65가 새로운 어떻게 해요? 예, 루트 노드가 되겠네요. 루트 노드에서 예, 자료 저장된 자료가 되겠네요. 마치 이처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쪼개져야 되겠죠. 따라서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처럼 65가 새로운 루트 노드의 노드로 저장되어야 되고 왼쪽과 오른쪽이 각각 예, 30, 60이 하나의 새로운 차일드 서브트리가 되고 69와 90이 새로운 서브트리가 되면서 새로운 예, B트리
3로 구조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때요? 높이가 1 증가했죠? 왜냐하면 자료가 추가됨에 따라서 빈 공간이 없어서, 즉 각각의 노드마다 n-1개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데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분할이 발생했던 거고요. 이런 분할이 순환적으로 발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차일드부터 노드부터 시작해서 패런트 노드로 순차적으로 분할 연산이 수행되었고요. 최종적으로 더 이상 보내질 부모 노드가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부모 노드가 생성되고 새로운 루트 노드가 생성되고 트리의 전체 높이가 1 증가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